수학의 정석상 15장 2차 부등식과 연립 2차 부등식 두 번째 단원. 연립 2차 부등식의 해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로 이제 연립 2차 부등식에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립 2차 부등식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직선 위에 부등식의 범위를 표현해서 해를 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이렇게 메모를 해두고요. 먼저 본문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연립 2차 부등식은 말 그대로 2차 부등식을 2개 이상 연립해서 푸는 걸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요것만 꼭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연립 부등식의 해를 구한 다음에 수직선에서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직선 위에 나타낸 다음에 공통 범위를 찾거나 아니면 범위를 구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보기 1번을 볼까요? 보기 1번은 1번, 2번, 3번이 각각이 조금씩 다른데요. 1번은 1차와 2차 부등식의 연립이고요. 그러면 부등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는 것까지는 거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해에 1번, 2번을 반드시 이 수직선 위에 나타내야 돼요. x가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끝점을 표현하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커나 2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이렇게 표현해놓으면 공통 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죠? 공통 범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해를 구할 수 있죠. 자, 2번도 마찬가지요. 2차 부등식도 해를 구하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근해 공식을 이용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요. 각각을 구한 다음에 수직선 위에 반드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1번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거나 이렇게 1번의 범위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끝에 이 범위가 끝점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주의하면서 표현한 다음에 공통 범위 이렇게 밑줄을 긋는 겁니다. 빗금을 긋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해를 쓰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3번처럼 여기 3번을 보세요. 별표를 한번 해볼까요? 연립부등식은 꼭 두 개의 부등식만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세 개도 가능해요. 각각을 풀면 되는 거라서 그 풀이 과정은 어렵지가 않아요. 절대값 풀 수 있겠죠. 그래서 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를 구하고 세 번째 해를 구하는데요. 여기서는 세 번째는 이제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니까 이때 주의하겠죠. 마이너스 1이 포함되지 않도록 적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3번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이니까 마이너스 1에만 동그라미를 해두거나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공통범위를 찾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두 개만 해도 복잡한데 세 개는 더 복잡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연립 2차 부등식의 해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직선에 표현한다. 그걸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내용이 길어서 동영상을 두 개로 나누어서 편집을 할게요. 필수 예제 15-6번을 보면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요. 1번의 별표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절대값이 나오는데 절대값 안에 2차식이 나오면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 풀이 방법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밑줄도 그어주세요. 이렇게 이 식에다가 어떻게 풀 것인가. 자, 1번의 풀이를 먼저 볼게요. 일단은 둘 다 연립 2차 부등식에서의 중요한 해법은 각각의 연립 부등식을 구한 다음에 수직선을 그려서 수직선 위에 그 해를 표현해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1번은 방금 전에 절대값 안에 2차식이 나오는데 그 2차식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밑줄 그어볼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1번. 두 번째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을 때 2번. 이렇게 나누어서 풉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자체의 해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고요. 이 범위 안이고 그 다음에 절대값 안에서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고 그대로 절대값이 없어집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x 플러스 1을 이항해서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데 나중에 구한 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크거나 같고 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와 위에서 구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거나 공통 범위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해를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0보다 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x의 범위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 범위고요. 여기에 음수니까 당연히 절대값을 벗겨 나올 때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겠죠. 그래서 이게 절대값 최고창이 음수인 경우는 좌변을 이렇게 우변으로 이항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나 같다의 범위를 구하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x의 값은 3보다 크나 같겠죠. 이 두 개의 공통범위를 구해서 해를 구하니까 x의 값은 3보다 크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3번 또는 맨 처음에 구했던 요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두 번째 구한 거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또는이에요. 또는인데 지금 이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가 같이 하니까 또는으로 하니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 또는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로 되겠죠. 그죠? 풀이 방법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는 경우 어렵게 느껴지긴 하는데 절대값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또는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나눠서 풀면 됩니다. 자, 이번에 연립부등식이 있고요. 해가 주어졌어요. 해가 이렇게 이 해를 이용해서 a, b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2번. 일단 먼저 미지수가 없는 것은 인수분해를 해서 해를 구합니다. 부등식 해를 구해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죠. 두 번째를 구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는 일단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두 군이 만약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x는 알파보다 크고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단 조건은 알파는 베타보다 작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때 그러니까 공통범위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x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맨 처음에 첫 번째 구했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그리고 3보다 큰 범위하고 합쳐서 두 개의 공통 영역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알파 값은 다른 식으로 해볼게요. 이 알파 값은 반드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그 다음에 베타 값은 3보다 큰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공통 영역이 생길 수 있는 범위 그림을 그리면 당연히 알파의 값은 공통 영역에서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고요. 베타의 값은 공통 영역 범위에서 4지 않습니까? 4.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15-1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13번은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등식은 그런데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상수가 주어지게 되면 이거는 직접 풀어도 돼요. 뭐냐면 여기다 풀어볼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인데요. 이 값은 마이너스 8보다 크고 그 다음에 8보다 작다 이렇게 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왼쪽에서 부등식 하나 자 1번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부등식 하나 자 2번 그 다음에 공통 부분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 풀이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2번 같은 경우도 이제 풀 수가 있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2번을 직접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다 한번 풀어볼까요? x의 값은 이때 요거를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좋은데요.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4보다 3x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x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절대값이라는 정의는 원점으로부터 거리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근데 그 0보다 큰 거예요. 3x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x의 값은 0보다 크다. 이 범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근데 주의하게 그러니까 조건을 빠뜨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풀이 방법은 똑같아요. 지금 1번 풀이 방법과 동일하게 한번 풀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 이 값은 마이너스 3x보다 크고요. 3x보다 작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왼쪽에서 1번 부등식을 풀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2번을 풀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 구간을 찾으면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15-14번은 일단은 별표를 2개를 해놓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주어졌는데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거는 수직선 위에 반드시 표현을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연립부등식 중에서도 이렇게 미지수가 없는 것은 직접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범위를 확정을 해놓고, 보통의 경우 미지수가 있어도 이것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x의 제곱이 있고요. 여기 공통으로 x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한 다음에 a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자, 인수분해 되는 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서 a, b의 범위를, x의 범위를 일단은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먼저 저기다 밑에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이렇게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8, 이 값이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게 미지수가 없는 부등식을 먼저 풀어서 x의 범위를 정확하게 구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구해놨죠. 이거는 픽싱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식인데 이거 인수분해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식도 인수분해 됩니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해서 0보다 작아요. 자, 그런데 이때 AB 값이 어떤 값인지, A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큰지 작은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는 이 해가 X가 B보다 크고 O보다 작다. 이걸 이렇게 만족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X의 값이 공통 구간으로 생길지를 수직선이 나타낼 수 있는데요. 자, 한번 여러분들은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보세요. 자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본 다음에 2와 8을 한번 그려보고요. 2, 8.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첫 번째 거 구해놓고요. 두 번째 건데 마찬가지로 0보다 작으니까 특정 구간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공통 구간이 5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5라고 한다면 이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5. 그죠? 그리고 A 값의 범위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이 구간은 따라서 공통 구간으로 5가 나타나려면 이 A 값이 5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A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됐냐면 마이너스 2보단 크고 A보단 작다. 여기서 이제 A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X입니다. X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게 되면 자, 이렇게 A가 되겠고 마이너스 2. 그래서 공통 구간 그냥 끝을 만들어 가고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통인 해로 x의 값이 b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그럼 a 값은 5가 될 수밖에 없고요. b의 값은 2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15-7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부등식 x의 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2a 제곱이 0보다 작. 여러분들 이런 부등식을 보면 이게 인수분해 되고 있다는 거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뭐냐면 2a 곱하기 a예요. 마이너스니까 둘 다 마이너스 붙이겠죠. 그럼 인수분해 됩니다. 만족하는 모든 x가, 이거는 이제 별표를 먼저 해놓고 출발하죠. 별표 3개. 모든 x가 연립부등식을 만족할 때입니다. 그럼 이게 이 말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밑에 정석연구 다시 별표 3개를 해놓고요. 부등식 fx가 0보다 작은 걸 만족하는 모든 x가 부등식 gx가 0보다 작은 걸 만족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그림만 기억하면 돼요. 이 그림. 별표 3개 놓고요. 그러니까 fx equal fx가 0보다 작은 해가 gx가 0보다 작은 부등식의 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fx가 0보다 작은 부등식의 모든 해가 gx가 0보다 작은 부등식의 모든 해를 만족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그림을 기억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등식의 해의 비교는 수직선에서 생각하면 지금도 수직선이 나타냈잖아요. 그죠? 수직선에 나타내서 그림으로 설명하니까 굉장히 쉽죠.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여기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해는 fx인 거예요. gx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연립부등식을 풀었을 때 그 해가 gx가 되는 겁니다.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기서는 뭐냐면 일단은 연립부등식에서 미지수가 없으니까 바로 인수분해 할 수 있죠. 그래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x-2 조립제법을 사용하면 x-2하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이런 식은 기억을 해두세요.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인데 x는 실수, x 플러스 1의 실수의 제곱은 0보다 커 나왔고 플러스 1 0보다 크니까 당연히 0보다 큽니다. 모든 수에 대해서. 따라서 이 두 방식이 곱이 0보다 작거나 같기 위해서는 x-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즉 x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하나 풀었죠? 두 번째는 x의 제곱 플러스 x가 0보다 클 때 이거는 이제 인수분해가 되니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는 0보다 크다. 공통구원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범위를 일단 그려놔요. 이 범위를 자 여기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0, 그다음에 2, 그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려놔 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는 위의 식은 인수분해가 된다고 설명했죠. 인수분해에서 x-a 그 다음에 x-2a의 곱이에요. 그러니까 x의 범위는 a보다는 크고 2a보다는 작습니다. 이 범위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 값이 요 범위가 방금 전에 본 연립부등식이 범위 안에 쏙 들어가는 경우는 두 가지인 경우예요. 1번, 2번. 1번, 2번 나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a 값이 양수일 때, 0보다 크거나 될 때, a 값이 음수일 때 나눠 생각하면 되는데요. 양수일 때는 1번의 그림이 되겠죠. 그 다음 음수일 때는 2번의 그림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1번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a 값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요 끝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경계의 값이 포함되는지 주의해야 된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등호를 하나 잘못 꾸면 답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2a 값은 2보다 여기 끝점이 둘 다 들어가기 때문에 2a 값은 2보다 작거나 같아도 돼요. 그래서 이 조건 그래서 a 범위를 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a 값과 마이너스 a 값을 비교하면 되는데 a가 마이너스 2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일단 그리고 15번과 16번을 풀고 이제 동영상을 끊고 이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을 할게요. 15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부등식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이퀄 0을 만족하는 모든 x, 여기도 나왔네요. 만족하는 모든 x가 부등식 이걸 만족할 때 제가 이렇게 밑줄 그어주세요. 모든 x가 만족할 때. 그러니까 fx가 0보다 작다, gx가 0보다 작다. 의미를 알겠죠? 별표를 자 이렇게 세 개를 해놓고요. 그러면 첫 번째 식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0보다 작다고 인수분해 되니까 이 범위를 확정한 다음에 이 범위가 x의 제곱 마이너스 5ax 플러스 4의 제곱이 0보다 작다에 쏙 들어가도록 그리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그림을 그려라. 부등식을 그려라. 그런 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선 이제 노트를 한번 만들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수학 노트나 연습장을 펼쳐놓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려보고 자, 이렇게 해놓고 풀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주어진 조건에서 요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서 풀어볼게요. 인수분해가 되죠. 자,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인데요. 이 값은 인수분해가 돼요.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 해서 0보다 작다. 됐죠? 그러니까 x의 범위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습니다. 됐나요? 자, 이건 이제 픽싱입니다. 이 범위를 이제 구해놓고 두 번째 식도 인수분해가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5ax 그 다음에 플러스 4a 제곱인데 자, 이 값은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 이 값을 한번 다른 색깔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4a와
a의 곱이죠.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 합이 마이너스 되려면 마이너스 i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4a 이 값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x의 범위는 a보다 크고 그 다음에 4a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거예요. 수직선을 긋고요. 이렇게 그은 다음에 먼저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된 걸 먼저 그립니다. 그래서 2, 그 다음에 4 그리고 이런 식으로다가 하나 완성됐어요. 그런데 이 조건, 이 범위에 속하는 모든 x가 두 번째 부등식의 해를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다른 색깔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기가 a입니다.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직선 위에 아주 간단하게 그렸을 뿐인데 확연하게 의미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것이 A와 2의 비교, 그 다음에 4와 4의 비교예요. 근데 이때 둘 다 끝점이 경계점이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A 값은 2여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죠? 4의 값은 4여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두 개의 부등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두 개를 찾아서 공통구간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A는 뭐 그대로 2보다 작거나 같고요. 두 번째는 A 값은 4로 나눠주니까 1보다 커나 같다. 공통구간 따라서 A 값은 1보다 커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수직선의 위력을 알겠죠? 수직선 살펴 밑에는 항상 X를 이렇게 쓰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어요. 간단하면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수직선을 표현하는 습관을 들여주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16번을 볼게요. fx, gx, hx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는 양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되는데요. 자, 먼저 1번을 보면 fx가 0보다 작고 gx가 0보다 작다를 동시에 만족하는 실수 x가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x가 존재한다. 공통 구간이 있다. 그죠? 이거는 뭐냐면 공통 구간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수직선이 나타냈을 때 공통구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fx, gx, hx를 구해서 인수분해를 다 하는 거예요. 범위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차례대로 한번 fx부터 구해볼까요? 그럼 fx는 fx 하고요. x-a 그 다음에 3x-a가 0보다 작다. 됐나요? 그럼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죠. x의 범위는 3분의 a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a보다는 작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구했고요. gx도 구해볼까요? gx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9인데 이거는 완전 제곱식이 아니라 합차 공식으로 구할 수 있죠. x의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다 보니까 이것은 x의 제곱 플러스 3 그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으로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값이 0보다 작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x의 제곱 플러스 3은 항상 0보다 크잖아요. 결국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값을 이용해서 구하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고 루트 3보다 작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본에서는 뭐냐면 어떻게 구하냐면 공통 부분이 있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렸을 때 자,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식이 먼저 gx가 이제 해의 범위가 주어지고요. 공통구간이 존재하려면 a 값은 이쪽에 존재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다가 될 거예요. 그죠? 또는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쪽에 3분의 a가 되겠고 그 다음에 a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림이 좀 좁다 보니까 그림이 좀 복잡한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a의 범위예요. a의 범위. 그러니까 a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정할 수 있느냐.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조건에서 양수 a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족할 수 있는 것은 3분의 a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이건 안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 공통 범위는 생길 수 있는 거는 요 범위다. 왜냐하면 a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쓰면 3분의 a가 이 값이 루트 3보다 작으면 된다. 그러면 공통 범위가 생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양변에 3을 곱하게 되면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3 루트 3보다 작다가 되는데 일단 여기서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게 맨 처음 조건이 a 값이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a의 범위는 0보다 크고 3 루트 3보다 작다 라고까지 써야 됩니다. 그리고 2번은 별표를 한번 해놓을까요? 부등식 gx가 0보다 작은 부등식은 만족하는 모든 x가 부등식 hx 0보다 작은 것을 만족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hx의 범위를 구해서 그럼 hx는 구간이 좀 여백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위쪽에다가 hx 구로 묶어줘도 돼요. 자, 구로 묶어줘도 돼서 구로 이렇게 묶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9분의 a의 제곱 요 값이 0보다 작다니까요. 그러면 9분의 a의 제곱은 3분의 a 전체의 제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x의 범위는 요 왼쪽에다 쓰면 마이너스 3분의 a보다 크고 3분의 a보다 작다. 이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gx가 0보다 작은 범위가 hx가 0보다 작은 범위 모든 걸 만족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수직선이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수직선을 그려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g가 0보다 작은 거의 범위 즉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루트 3 이 범위를 포함해야 되겠죠. 다른 색깔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a 이런 식으로다가 이게 이제 hx입니다. 3분의 a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부등호를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둘 다 끝점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여기도 크거나 같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는 크거나 같다 3 루트 3이면 된다. 라고 수직선을 이용해서 공통범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 다음 동영상은 다음 범위는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